연세대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기세형입니다. 오늘은 사례로 보는 어깨 회전근개 파열의 치료의 모든 것과 그리고 환자분들이 이제 외래에서 자주 질문을 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회전근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면 이제 회전근개는 어깨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힘줄들의 조합을 얘기합니다. 저희가 회전근개라는 힘줄이 있는 게 아니고 극상근건, 극하근건, 소원건, 견갑하근건 이렇게 4 개의 근육이 모여서 어깨를 회전하는 어떤 힘줄의 모임을 저희가 이제 회전근개라고 하는데요. 이 회전근개에 파열이 있거나 힘줄이 염증이 심해서 저희가 어깨 통증으로 외래를 가장 많이 오시기 때문에 일반 환자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봤을 때는 견갑하건과 소원건 그리고 극상근건이 보이고요. 뒤에서 봤을 때 소원건의 전체적인 모습과 인제 극하근건, 극상건 뒷부분이 보이게 됩니다. 환자분들이 인제 외래 오시면 나이가 드시면서 이제 회전근개가 약해지는 이유에 대해 궁금해하시는데 첫 번째로는 내부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힘줄 자체가 저희가 몸이 건강하려면 이제 혈관이 깨끗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혈관이 많이 분포해야지 조직 회복도 빨라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시면서 힘줄 자체에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 나이가 들면 저희가 콜라겐이 인제 1형 콜라겐이 좀 더 딱딱한 그런 콜라겐인데 그런 게 3 형으로 바뀌면서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어깨에 충돌이 일어나거나 팔을 올릴 때 어깨와 그 견봉과 어깨뼈가 부딪히는 그런 외부적인 요인과 너무 과하게 당겨지는 것, 자주 사용하는 것, 그리고 오히려 너무 안 써서 근육량이 떨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도 회전근개가 약화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힘줄의 퇴행성 변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회전근개를 보시면 5개 층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 이게 두껍게 층이 이루어져 있죠. 그 밑으로 또 얇은 층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이쪽이 저희가 인제 관절과 가까운 쪽이고 이쪽이 견봉, 어깨뼈 쪽 뼈와 가까운 쪽에 있는 힘줄들입니다. 보시면 안쪽 게 쪼끔 더 약하게 생겼습니다. 네. 근데 인제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면 이런 힘줄들의 세포가 감소하고 섬유다발이 가늘어지고 석회도 침착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절명의 바깥쪽이 먼저 끊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안쪽이 먼저 끊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쪽 같은 경우에 저도 예전에 생각할 때는 이제 충돌이 바깥에 많이 일어나니까 '이 바깥쪽이 먼저 무조건 끊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회전근개가 안쪽부터 바깥쪽까지 있지만 안쪽 층이 조금 더 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불규칙한 배열과 피도 좀 덜 공급이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먼저 찢어지시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환자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아니 부딪힌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바깥쪽에 부딪히는데 나는 왜 안쪽이 먼저 찢어졌냐?"라고 부분파열 환자분들 중에서 그렇게 가끔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회전근개라는 힘줄의 어떤 구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제가 아까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회전근개의 파열은 1 단계, 2 단계, 3 단계 두께가 절반 이상이면 저희가 인제 3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경우부터는 수술적인 치료의 어떤 조건이 됩니다. 전층 파열인 경우에는 인제 1 센치 저희가 인제 크기나 몇 개의 힘줄이 영향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파열의 분류를 나누는데요. 소파열, 중파열, 대파열, 이제 광범위 파열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이다음에는 사실 인제 회전근개 파열과 어깨에 관절염이 동반된 이제 회전근개 관절병증이라는 것이 인제 나오게 되고요. 그런 정도로 인제 병이 진행이 되면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죠, 어깨에도.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파열의 분류가 다양하게 있다. "내가 회전근개 파열이 있어요."라고 의사분한테 이야기를 들었지만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파열인가요?"라고 물어보시면 그 진료 보신 의사분이 그 MRI 소견을 보고 어느 정도에 속한다고 이야기를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전층 파열인지 부분 파열인지 일단 그거부터 아시는 게 좋겠습니다.
인제 외래에서 또 궁금한 게 많으신 분들이 인제 "담배나 술 이런 부분들이 회전근개 파열과 연관성이 있을까요?"라고 인제 질문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담배 같은 경우는 단순히 회전근개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정형외과 질환들 뭐 나중에 뭐 힘줄이 문제가 아니고 인제 뼈에 관절염이 너무 심해서 뼈끼리 붙이는 관절 유압술이나 힘줄이 끊어져서 꼬매는 거 뭐 기타 등등 피부가 찢어져서 인제 이식을 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도 이 담배를 피시게 되면 결과가 다 안 좋습니다. 왜냐면 이 담배라는 게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니코틴 성분이 말초 혈류를 감소시켜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내 몸에 회복하는 것은 피가 많이 가야 됩니다. 저희가 어깨 회전근개 찢어지시면 저희가 봉합을 해 드리지만 그게 저절로 완전히 몸에서 붙을 때까지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내 몸에 있는 피에 있는 성분들이 가서 회복을 시켜 줘야 되거든요. 골절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골절 환자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저희가 쇠판을 이렇게 대고 나사를 박으면 환자분들이 인제 치료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해 놔도 분류압이 오는 경우나 잘 안 붙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젊은 남자분 이런 분들에서. 그런 분들은 담배를 많이 피우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제 입원하신 분들, 수술하신 분들이 지나가다 담배를 피시거나 외래에 들어오셨는데 담배 냄새가 확 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이 엑스레이를 인제 골절 수술하고 추가적으로 경과관찰하면서 찍어 봤는데 잘 붙어 가면야 뭐 크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뭐 한 2-3 개월 지나가는데 아직 덜 붙어 있는데 자꾸 담배 너무 많이 피시고 하면은 좀 "금연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충분히 드립니다. 그리고 얼마나 하루에 몇 개 피를 피시는지 그다음 몇 년 동안 피셨는지 이런 부분들도 다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수술하시는 분들 뭐 어떤 수술이든 간에 담배는 수술하시고 나서 일정 기간은 좀 삼가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코올이나 술 같은 부분도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인제 이 부분을 환자분들이 인제 다치고 나면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인제 몸이 안 좋으시니까 술도 못 드시고 이러다가 인제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외래에 오시면 언제부터 술을 먹을 수 있는지 인제 그거 먼저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술 같은 경우에 뭐 뭐 어떤 쥐나 이런 동물 실험들에서는 어느 정도 혈류 감소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보고도 있는데 이게 사람에 대해서는 술의 영향이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게 아직 명확하게 뭐 "어떻다."라고 이야기 나온 게 없어서 저도 뭐 술을 인제 드시고 싶다고 하면은 "너무 과하지 않게 드세요."라고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너무 많이 드시는 경우에 이 술 드시다가 넘어지시면서 이 팔을 짚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러면은 수술하신 부분이 다시 찢어지는 경우도 있고 좀 위험하기도 하고 인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술은 수술하시고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은 좀 삼가 주시는 게 좋은데 담배는 꼭 삼가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팔을 위로 들 때 특정 각도에서만 아픈데 회전근개 파열 가능성이 높은가요?"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인제 어깨 회전근개 검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손바닥을 저희가 음료수를 이렇게 음료수 이런 컵 같은 게 있으면요. 물이 여기 꽉 차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위로 세운 상태에서 올리게 되죠. 이렇게 해서 옆으로 이렇게 올리는 그런 검사 방법. 그다음에 이 컵이 비운다고 생각을 하시고 돌려서 아래로 내리는 이렇게 하는 검사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한국말로 하면 좀 이상한데 꽉 찬 캔 검사 뭐 빈 캔 검사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되는데 그게 안으로 돌려서 올리시는 경우에 음료수병을 버리는 동작을 하고 팔을 올리시는 경우에 누가 인제 팔을 눌러 주시고 저항을 주면서 올렸을 때 통증이 심하다고 하면은 회전근개에 힘줄 염증이나 파열이 있을 가능성이 좀 많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팔을 올리시게 되면 힘줄이 여기 위에 있는 견봉과 좀 부딪히게 되는데요. 이 힘줄과 견봉 사이에는 이제 힘줄하고 그 마찰이 일어나는 걸 좀 방지하려고 윤활랑이나 뭐 이런 조직들이 좀 있는데 그 부분에 염증이 심해지면은 이제 팔을 잘 못 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이 painful arc라고 써 있는 이 통증궁이라고 하는 부위에서 팔을 올릴 때 통증이 심하다고 하시는 경우에는 회전근개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조금 있죠. 그래서
단순히 부딪히면서 염증만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충돌이 심해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회전근개 결국에는 파열로 진행되시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어깨를 많이 쓰는 직업이 더 안 좋은가요?" 라고 인제 질문을 하시게 되죠. "제가 하는 일이 어깨에 안 좋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미용 일, 그다음에 요리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배 뭐 에어컨 수리나 아니면 재봉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어깨를 많이 쓰시기 때문에 어깨의 통증을 더 많이 호소하십니다. 겨울이 되시면은 특히나 인제 옷가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옷을 2 단으로 걸어 놓고 계시다가 위에다가 인제 그거를 뺄 때 어떤 봉 같은 걸 이용해서 빼시게 되는데요. 팔을 위로 들어 올려 가지고 이렇게 무거운 옷을 들고 내리고 하는 동작을 반복하시다 보니까 통증이 너무 심하시다고 해서 인제 외래에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깨를 많이 쓰는 그런 부분들은 통증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어깨를 많이 써서 부딪히는 게 증가가 되면 이쪽에 보시는 것처럼 뼈가 이렇게 자라게 되고요. 그 부위에 충돌이 잘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팔을 많이 쓰시는 직업은 어깨에 좋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평소에 잘못된 자세가 회전근개 파열의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라고 인제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에 뭐 라운드 숄더, 그다음에 뭐 상부 교차 증후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병들이 있어요. 뭐 단순히 목이나 어깨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그런 목과 어깨, 등 이런 쪽에 전체적인 밸런스를 보는 이야기인데, 저희가 인제 똑바로 서 있으면 이렇게 서 있는데요. 인제 요즘에 아무래도 TV나 컴퓨터 활동이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어깨가 이게 앞으로 모이게 되고, 턱은 앞으로 나오고, 등도 굽고, 이런 현상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깨뼈가 이렇게 옆으로 있다가 앞으로 쏠리게 되거든요. 그러시면은 뼈가 쪼금 더 잘 부딪히는 그런 현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뭐 유튜브나 아니면 이렇게 운동 교육 이런 거 어깨 보시면은 날개뼈를 뒤로 하면서 안으로 이렇게 모아주는 그런 동작을 해 주시는 운동을 하시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는데, 이렇게 모이는 부분들을 좀 풀어 주시는 게 아무래도 좋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어깨가 긴장이 되고 한 자세로 오래 있으시다 보면 이제 관절의 탄력성이 감소하게 되고요. 관절이 잘 이완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감소가 됩니다. 그러면 어깨가 좀 더 잘 굳게 되고, 그러면 팔을 들어 올리실 때 부담감이 좀 더 심해지기 때문에 자세를 똑바로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따로 시간 내서 운동을 하기가 어려워서 외래에서 환자분들에게 인제 스트레칭 교육 이런 걸 시켜 주면서 저도 같이 하는 편인데요. 그렇게 일상생활에서 환자분 어떤 시간이 되면 좀 스트레칭하는 습관을 좀 꾸준히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이 저녁 시간에 1 시간 정도 '내가 시간을 내서 해야겠다.'라고 하시면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정시간 정각이 될 때마다 한 번씩 기지개를 펴신다든지 어깨 스트레칭을 한 몇 분씩이라도 해 주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 주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이제 "목 디스크 때문에 어깨 통증이 생길 수가 있나요?"라고 인제 사실 이렇게 질문을 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그냥 "어깨가 아픕니다."라고 인제 외래에 접수를 하시고 진료를 보러 들어오세요. 그러면은 "어디가 아프세요?"라고 얘기하면은 "여기가 너무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깨를 움직이는 데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어깨가 아파요."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이쪽에 승모근이 아프신 분도 있고 진짜 어깨 옆쪽이 아프신 분들이 있고, 그런데 팔을 돌릴 때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아프다거나, 아니면 여기 그림에서 있는 정말 이러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외래를 들어오실 때 팔을 이렇게 머리 위에다 얹고 문을 열면서 들어오시는 분이 있으신데, 이런 경우에는 목에 디스크, 저희가 인제 디스크 탈출증이나 아니면 척추관 협착증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경우에 신경이 막 눌리는 경우에는 팔을 이렇게 올려주면 그 눌리는 압박이 좀 사라지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게 더 편하다." 이러고 들어오시고, 제가 계속 아프신 걸 이렇게 올렸을 때 "좀 편해지시나요?"라고 물어봤을 때 좀 나은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경우에 "아 이건 목 디스크, 목 쪽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경우가 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꽤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어깨 여기가 너무 아픈데 어 팔을 올리고 쓰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목이 문제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인데 어깨뿐만 아니라 뭐 "팔꿈치랑 손목도 아플 수가 있나요?" 라고 인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인제 "어깨 옆쪽이 아픈데 나 이 어깨가 아니고 여기 밑인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팔꿈치 쪽이 좀 아픈데."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팔꿈치 같은 경우는 사실 외상가염이라고 하는 되게 테니스 엘보우라고 표현하는 흔하게 아픈 병이 있는데 그런 걸 수도 있고 어깨 때문에 통증이 좀 내려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두박근 힘줄 이런 부분이 아픈 경우에는 팔 앞쪽, 팔꿈치 앞쪽 전방 쪽으로도 통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죠. 그리고 어깨가 아프면서 통증이 아래쪽으로 좀 내려오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보듯이 인제 목 옆에 뒤쪽으로부터 이렇게 아프시거나 쭉 아래로 내려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깨보다는 목이나 다른 쪽을 생각해 봐야 되고 이 손목 같은 경우도 통증이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제 어깨 때문에 직접적으로 안 좋다기보다는 어깨가 아파서 어깨를 잘 못 쓰시다 보니까 손목을 좀 더 이용하시는 그런 식으로 하시다 보니까 손목이 좀 더 아파지는 그런 현상일 확률이 조금 더 높을 것 같고요. 한쪽 어깨가 아프신 경우에 치료를 인제 진행을 하고 인제 몇 달간 팔을 잘 안 쓰시고 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안 그랬었는데 반대쪽 어깨도 좀 아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어깨에 회전근개 수술하신 분들은 한 6 개월 정도 지나시면 반대쪽 어깨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뭐 힘줄이 끊어지지 않더라도 아무래도 좀 더 많이 쓰시다 보니까 통증이 조금 더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질문도 많이들 하시는데요. "어깨가 움직일 때 소리가 난다." 이런 이야기는 뭐 외래에서 많이들 하시죠. 이렇게 돌리면 드득드득 이러시는 거 저한테 보여주시는 분들도 많고 뭐 소리 잘 나는데 오늘 안 나네요." 뭐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저희가 손 이렇게 하면 트득 하는 소리 나는 것처럼 어깨도 돌리다 보면 이 여기서 보는 힘줄과 뼈가 만나는 저 지점에 윤활랑 저런 부분에서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힘줄 부분에서도 또 뼈와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서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발음성 경관절, 뭐 견갑골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통증이 있으신지 없으신지가 사실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도 안 아프다. 소리만 난다. 뭐 크게 불편하진 않다."라고 하시면 좀 지켜보셔도 되고 울리실 때 소리가 나면서 "없었던 통증이 생겼다."라고 하시면은 병원에 한번 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소리가 단순히 어깨에서만 나시는 게 아니고 이 등 쪽, 뒤쪽 저희 이렇게 만져보면은 손 뒤로 했을 때 만져지는 날개뼈 있잖아요. 인제 그쪽 부위에서도 여기 파랗게 보이는 윤활랑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 부위들이 갈비뼈 쪽과도 인제 마찰이 일어나면서 소리가 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 아파요. 아니면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에 어깨 돌릴 때 좀 아픕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인제 수면 자세도 옆으로 인제 아픈 어깨로 주무시는 분들은 사실 인제 그쪽으로 잘 못 주무시니까 "잠을 잘 못 잔다." 이러고 오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인제 눌리니까 좀 더 아프신 것도 있고. 그리고 낮에는 팔이 이렇게 내려가 있잖아요, 팔무게가 있으니까. 근데 팔무게가 인제 밤 되면 좀 없어지고 또 안 움직이다 보니까 어깨가 굳고 이제 이런 부분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체온도 떨어지고 인제 어깨 관절이 굳은 상태에서 아침에 처음 딱 돌리려고 하면은 통증이 많이 오는 그러시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장시간 그래서 장시간의 어깨 긴장 상태 뭐 이런 게 다 영향을 주는 거고요. 멜라토닌 같은 호르몬들이 인제 주무실 때 이제 염증 유발 인자들을 좀 더 자극해서 통증을 좀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어깨가 만약에 많이 아프시면 온찜질을 좀 해 주시고요. 온찜질 사실 뭐 하려면 귀찮을 수 있으니까 주무시기 전에 샤워 같은 거 하실 때 뜨거운 물로 어깨를 좀 지지시는 것도 좋고 주무시기 전에 침대에서 이렇게 만세 뒤로 쭉 팔을 올리시고 만세를 좀 하셨다가 주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수면 자세도 뭐 교정이라기보다는 사실 고치기가 쉽지가 않죠. 그쪽으로 주무시는 게 편하고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막 바꾸기가 어려운데요. 그런 경우에는 베개를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 이렇게 받쳐 놓고 주무시면 쪼끔 더 편하실 수가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 초기에 통증이 심하지 않을 수 있나요?" 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죠. 아니 어깨가 인제 좀 애매하다." 이래서 MRI를 찍었는데 끊어져 계시네요."라고 이야기를 드리면 "아니 나 별로 안 아픈데 뭘 끊어졌나요?" 이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남자분들 특히 그런 경우 많은데 어깨에 근육이
인제 좋으신 분들, 삼각근이나 뭐 승모근 뭐 이런 부분들 어깨 근육도 잘 받쳐져 있고 이런 분들은 생각보다 힘줄 끊어져도 통증을 덜 느끼십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서서히 오랜 시간에 걸쳐 끊어지는 경우는 염증이 좀 덜 생기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생각보다 안 아파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 팔 많이 안 쓰시는 분들은 뭐 '크게 안 불편한데?' 뭐 이런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제가 수술했던 분들 중에서도 인제 한 70대 후반부 남자분이셨는데 정말 몸이 보디빌더 같이 이제 거의 그런 느낌의 인제 할아버지께서 "나 어깨 아픈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뭐라 이러시면서 오셔 가지고 "그래 MRI 한번 찍어 보고 싶어서 왔다."라고 하셔서 검사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회전근개 파열 7 단계 중에서 7 단계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하셔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수술하시고 인제 회복을 하는데요. 인제 너무 근육이 좋으시니까 회복 자체도 굉장히 빠르셨고 몇 달 있다가 다시 헬스를 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여러 가지 뭐 상황, 초기에 통증이 뭐 심하지 않을 수 있냐, 당연히 안심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육의 감소 같은 얘기인데요. 저희가 요즘에 뭐 sarcopenia, 근감소증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정형외과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근육이 떨어지면 회전근개 자체가 영향을 충분히 받습니다. 조금 이따 그림을 하나 더 보여드릴 건데 이 회전근개가 어깨를 뼈를 눌러주거든요, 아래로. 그래서 팔이 이 위와 부딪히는 걸 방지해 주는 데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회전근개가 정상적이면서 근력 운동을 해서 튼튼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 보시면은 여기 동그랗게 보이는 게 힘줄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파열이 이렇게 일어난 경우에 안으로 힘줄이 말려 들어가고 여기 보시면 하얗게 돼 있는 부분은 회전근개가 지방으로 변성이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힘줄을 아까 말씀하셨던 수술 결과가 안 좋아요. 이게 나이가 중요한데 저희가 이걸 많이 봅니다. 이 MRI에서 요 컷을 많이 보는데 이 화면에서 보이는 요 단계가 지방이 근육보다 많아지면 사실 회전근개 재파열률도 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엑스레이만으로 "아니 엑스레이 찍고 인제 회전근개 파열 있어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외래 많습니다. 저희가 인제 MRI 찍자 그러면 "아 엑스레이에서 안 보여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저희가 인제 7 단계 7 단계 아니면 관절병 그 아까 말씀드렸던 회전근개 관절병증이 오면 이게 관절병증이 온 그림인데요. 보시면은 위에 있는 뼈와 인제 어깨뼈가 붙어 있죠. 이러면은 '아 이거 회전근개가 끊어져서 힘줄이 이 뼈를 못 눌러줘서 이 뼈가 붙었구나. 이거는 뭐 이미 7 단계나 관절병증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이렇지 않고 정상적인 어깨 모양을 보이기 때문에 회전근개 파열을 보시려면 초음파나 MRI를 찍어 보시는 게 좋고요. 그럼 엑스레이 왜 찍냐? 엑스레이에서는 저희가 관절염이 심한지 아니면 뼈가 자라 있는 게 있는지 또 여기에 보시면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 좀 더 유출을 해볼 수도 있고요. 석회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엑스레이로 기본적으로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는 인제 정형외과 쪽에서는 제일 기본이 되는 검사니까 이제 병원에 가시면 "일단은 검사를 하고 보자."라고 인제 이야기를 하시면 환자분들이 뭐 "왜 엑스레이부터 찍냐."고 하시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엑스레이는 굉장히 그래서 정보가 의외로 많다. 하지만 좀 더 세부적인 검사를 해야지 어 자세한 진단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꼭 수술해야 하나요? 주사 효과는 있나요?"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아까도 마찬가지지만 운동이나 주사 치료 뭐 이런 부분들로 어느 정도 회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기능이 회복이 되고 통증이 완화되는 개념이지 회전근개 파열이 붓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게 나의 생활과 맞고 그리고 사실 바로 수술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은퇴하신 분들이 아니면 사실 생활하시면서 수술하자고 해 가지고 내일 바로 하실 수 있는 분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 분들은 주사나 다른 걸로 일단은 치료를 하면서 통증을 좀 완화시킨 다음에 근력 운동을 충분히 시켜 가지고 통증이 어느 정도 적응을 하실 수 있는지 그러면 그런 경우는 1 년이나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MRI로 더 파열이 진행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 보고 그런 전체적인 환자분의 나이, 직업 이런 부분들을 다 따지면서 수술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뭐 너무 많이 끊어지면 수술하셔야 된다고 말씀은 드리지만 수술을 안 하시는 경우에도
통증을 줄여 드려야 되니까 여러 가지로 저희가 치료를 해 드리고 있어요. 이제 수술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인제 저희도 뭐 이제 "대학병원에서 수술했는데 뭐 교수님이 말을 잘 안 해 준다." 뭐 "몇 달 됐는데 계속 아프다.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러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그렇게 오셔서 "나는 걱정이 되니까 MRI 찍어 보고 싶다."라고 해서 찍고 뭐 괜찮으신 분들 뭐 찢어지신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 6 개월까지는 좀 일단 보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보조기를 처음에 한 6 주를 4 주에서 6주 정도를 채우는데 그렇게 되면 어깨가 굳고 또 팔을 안 쓰니까 근육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또 어깨 불균형도 생기고 이러다 보면은 좀 통증이 한 2-3 개월까지는 대부분 좀 있으시고요, 어느 정도는. 6 개월 정도 지나시면 한번 좀 확 좋아지시는 걸 경험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3 개월에서 6 개월 정도는 약한 통증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뭐 크게 넘어지셨다거나 뭐 뚝 했거나 이런 거 아니시면은 좀 지켜보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너무 아프다. '아 이건 팔을 못 들겠다.' 이러시는 경우는 이제 MRI를 찍어서 초반에 혹시 뭐 재파열이 일어날 만한 일이 있었는지 뭐 재파열이 실제로 있는지 이런 부분은 좀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어깨가 아프면 무조건 안 쓰면 어떨까요?" 이렇게 "아프니까 저 가만히 있겠습니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늘 이야기의 연속입니다. 운동을 하셔서 근육이 어느 정도 받쳐주지 않으면 통증이 오히려 더 심해지세요. 아까 제가 회전근개가 뼈를 낮춰준다고 했는데 이 방향을 보시면 이 아래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벡터, 힘의 벡터가 아래쪽으로 가서 이 뼈를 눌러주는 역할을 회전근개가 하죠. 근데 이게 약해지면 뼈는 계속 이제 위로 끌어올려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통증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팔을 올리실 때. 그래서 적절한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 저는 그게 어깨 치료에서 절반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담당 의사분께 운동도 좀 배우고 스트레칭도 배우고 너무 여러 가지 동작을 배우시기보다는 1-2개 정도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꾸준하게 해 주시는 게 좋은 것 같네요. 사례만 좀 간단하게 보시면 인제 58세 남성분이고 배드민턴을 치고 저희가 인제 수영, 골프, 야구, 테니스 뭐 이런 운동들이 영어 교과서에도 어 회전근개 쪽을 좀 영향을 준다고 돼 있는 운동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이 어깨 힘줄이 좀 약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주사나 뭐 치료했는데도 계속 아파요. 뭐 이런 경우에 MRI를 찍어 보고 MRI에서 힘줄이 여기 보시면 여기 하얗게 돼 있는 요 삼각형 모양 이 부분이 지금 없는 거거든요. 한 소파열에서 중파열 사이 정도의 파열인데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부분을 내시경을 넣으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나사 끝에 실이 달려 있거든요, 이렇게. 이 실로 힘줄을 하나씩 따서 꼬매고 그리고 인제 한 번만 꼬매는 게 아니고 이중, 이열로 저희가 교량형 이렇게 교차되게 해 가지고 봉합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MRI에서 힘줄이 붙은 걸 볼 수가 있죠. 두 번째로는 인제 64세 여자분이고 이분도 뭐 무거운 옷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주 드는 직업 이런 걸 하시면서 치료에 효과가 없다. 힘줄이 아까 그분보다 더 많이 끊어지신 경우고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빈 요 공간 여기에서 이 까만 부분이 근육인데요. 하얀 부분이 지방입니다. 그래서 많이 좀 변성이 오고 계신 분이죠. 빨리 당겨 줘서 붙여 줘야지 결과가 더 이거보다 더 떨어지면은 이제 결과가 좀 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분은 보다는 구멍이 훨씬 더 많이 크고 이두박근 힘줄까지 노출이 될 정도로 힘줄이 크게 찢어지시는 경우였고 나사를 2개 박아서 실을 여러 가지로 교차를 해서 봉합을 시행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힘줄이 너무 많이 끊어지는 이제 경우고요. 요거는 이제 수술한 경우를 나타낸 거고 세 번째는 이제 72세 여자분이고 먹기를 많이 쓰셨고 이제 "요즘에 잠을 못 잔다."라고 수술하신 경우인데 이번에는 인제 보시면은 인제 힘줄이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안으로 점점 말려 들어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쪽 부분의 힘줄만으로 꼬매기에 좀 부족합니다. 여기까지 오지만 붙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동종진피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저희가 이불이 찢어지거나 옷이 찢어지는 경우에 위에 덧대 가지고 봉합하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 요 네모나게 생긴 동종진피를 힘줄 위에다가 얹어서 추가적으로 같이 봉합을 하게 됩니다. MRI에서 보시면은 여기 이 수술 전 거고요. 이걸 당겨서 여기 나사가 박혀 있는 게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니은자 모양으로 요렇게 생긴 좀 진해 보이는 이 부분이 동종진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힘줄을 아예 못 당겨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70대 남자분 회전근개 봉합 수술을 예전에 받았고 요즘에 또 아프고 보면은 이제 저희가 이거 많이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 안에 있는 힘줄도 더 하얘졌는데.'라고 생각이 들죠. 이러신 경우 그리고 안에 내시경을 넣었더니 이미 옛날에 수술한 실이 막 노출이 되고요. 당겨올 힘줄이 아예 없고 이런 경우에는 뼈에다가 안쪽에 있는 뼈에다가 이렇게 나사를 받고 거기다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동종진피 옷감같이 덧대는 거를 넣어서 위에다가 얹어 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위에랑 마찰을 줄여 가지고 통증을 없애주는 그런 수술도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안에 동종진피가 들어가서 봉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찢어진 구멍을 물리적으로 메꾸는 거예요. 힘줄이 아니고. 그래서 결과는 회전근개 힘줄 끊어진 것보다는 좀 떨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즘에 많이 하는 건데 이제 부분 파열 아니면 전증 파열이 너무 심하지 않은 경우에 회복을 좀 빨리 해야 되고 재파열률을 낮추는 데는 리제네텐이라고 하는 조직을 사용합니다. 힘줄을 봉합을 하고요. 여기 보시는 요 위에 요 하얀 건데 본인의 힘줄을 먼저 꼬매 놓고 그다음에 위에다가 리제네텐을 덮고 나사를 스테이플러 같은 걸 박으면 이렇게 봉합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아까 그거는 동종진피라서 몸하고 하나가 되지는 잘 않는데 이거는 콜라겐 임플란트이기 때문에 본인 힘줄로 이렇게 대체되는 것을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볼 수가 있고 부분 파열 쪼끔 있으신 분들은 그냥 힘줄 안 꼬매고 이것만 덧대 놔도 회복이 된다고 해서 요즘에 조금 각광을 받고 있지만 비용이 좀 많이 비싸서 쉽게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치료입니다. 네, 그래서 어깨 관절을 지키는 습관으로 한 손 운전하지 않고 충분히 운전하실 때 휴식을 가지시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운동 조절하시고 스트레칭도 충분히 하시고 올바른 자세로 지내시는 게 어깨 관절을 지킬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